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실험했던 두 가지. 뭐였죠? 컨트롤 모듈이랑 그 다음에 센서 모듈.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동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센서 값에 따라서 컨트롤 모듈을 제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누가 해준다고 했죠? 서버 쪽에서 이벤트라는 걸 갖다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이벤트 정의하는 거에 대한 실습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에 컨트롤 모듈과 센서 모듈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실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드의 연결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모듈 3에는 LED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2에는 지금 푸시 버튼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것들은 이 레오보드는 게이트웨이랑 뭘로 연결돼야 되죠? 블루투스랑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블루투스 모듈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가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뭐죠? 요 채널 번호. 두 개가 다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번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이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더넷을 사용하니까 이제 게이트웨이 이더넷 포트랑 공중망, 이제 우리 실험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이더넷 포트를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서버 쪽으로 가보시면, 자, 지금 우리 디바이스 아이디는 한 개일 거고요.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모듈이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을 건데, 하나는 LED, 이건 컨트롤 모듈일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이건 센서 모듈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센서 모듈 값을 가지고 이 컨트롤 모듈을 제어하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 정의는 어디서 해요? 여기 이벤트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클릭을 했을 때 하면 이제 이벤트 등록이라는 항목이 나올 거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뭘 할 거죠? 센서 값을 먼저 받을 거죠. 이 센서 값에 따라서 동작할 거니까 센서가 지금 우리는 뭐죠? 푸시 버튼이죠. 푸시 버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벤트명은 뭐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뭐 LED 오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인지하기 쉬운 표시 방법으로 여기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발생 방식은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되 그 값이 0이면 자, 어떻게 할 거냐? 제어 동작 디바이스를 하는데 IoT 37번 장비에 있는 LED에게 어떤 명령을 내보내라? 오프라는 명령을 내보내라. 스트링 명령을 내보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LED를 오프할 때고요. 이제 켤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 버튼의 값이 노드 데이터가 1인 경우에 자, 제어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 LED 공이든 에다가는 ON이라는 그 스트링 타입의 명령어를 내보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LED 오프일 때랑 LED ON일 때 두 가지를 정의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실습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저장을 해서 나오면 이제 이 이벤트 관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LED 오프 하는 데에 해당되는 동작에 대한 이벤트고요. 요거는 LED ON에 대한 이벤트 설정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실습을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눌러서 LED가 점등되는지, 스위치를 손을 떼면 LED가 소동되는지 이 실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블루투스로 하는 실습에 대한 끝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세 번 이제까지 챕터 3, 4, 5 해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로컬 서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로컬 서버를 가지고 하는데 자, 연결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다이렉트 방식이랑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식. 다이렉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식. 다이렉트는 이때 통신 방식은 뭐죠?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와이파이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이렇게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할 때, 지금 우리 실습 키트 상에서의 주의할 점은 얘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갖다가 아이디를 2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듈마다 한 개씩, 2개라기보다는 모듈마다 한 개씩 해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한 개만 등록을 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컨트롤 뭐죠? 모듈, 우리가 이제 레오보드죠? 레오보드에 해당되는 건데, 레오보드가 10개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디바이스 아이디가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디바이스 아이디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레오보드가 10개면 이 방식에서는 누구한테 10개가 떠요? 게이트웨이한테 10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방식이 편한지는 그 시스템 구성하는 그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졸업작품을 만들거나 뭔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이 방식이 가장 좋아요. 간편해요. 그 대신 모듈마다 컨트롤러가 붙어야 돼, 모듈마다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긴 하지만 사실상은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습을 할 때는 이 방식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에서 지금 이 서버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모듈이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버한테 주고받고 이거 하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방식으로 응용을 한다 하면 현재 여러분들 트레이닝 키트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에 로딩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IoT에 관련된 실습을 해보고 싶다, 작품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 이후에 하는 게 이제 로컬 서버가 뭘로 바뀌어요? KT 서버로 바뀌거든요. 이 KT 서버를 쓰는 것들도 똑같은데 이걸 써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만들 때 KT 서버를 사용해서 다이렉트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로컬 서버를 사용하는 그 IoT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